어제 샌디에고 카운티 법원이 지역 스몰 비즈니스 업체들이 요청한 캘리포니아 주의 행정명령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주검찰이 영업을 강행한 샌디에고 지역 업체들에 대해서 지난 주말 영업 정지 명령을 내린 것을 샌디에고 카운티 법원이 막아낸 것입니다. 또 한쪽에서는 이 샌버나지노 카운티도 주 행정명령 무효 소송을 제기하면서 이 행정명령이 코로나19를 더 확산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조영석 국장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어제 캘리포니아 행정명령과 관련해서 아주 의미 있는 판결이 나왔네요. 대단히 의미 있는 판결이에요. 지금까지는 뭐 법적 대응을 한다, 소송을 제기했다 또는 제기할 것이다 이런 얘기인데 소송이 제기돼서 판결이 나온 겁니다. 네. 굉장히 의미가 있고 이건 스몰 비즈니스에겐 굉장히 희망적인 판결입니다. 샌디에고 카운티에서 드디어 캘리포니아 행정명령이 저지됐습니다. 이 샌디에고 수프리어 코트는 어제 두 곳의 스트립 클럽들이 제기한 소송과 관련한 공판에서 캘리포니아 행정명령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조엘 울페일 샌디에고 카운티 법원 판사는 총 9페이지에 달하는 어제 판결문에서 스트립 클럽들이 캘리포니아 행정명령 때문에 문을 닫을 필요가 없다. 이렇게 판결했고요. 영업을 중단하지 않고 계속해도 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조엘 올페일 판사는 어제 공판에서 변론을 1시간도 안 돼 끝냈고요. 곧바로 캘리포니아 행정명령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어제는 뭐 별로 고민도 하지 않고 이건 뭐 말도 안 되는 행정명령이라는 거를 판사가 아주 단번에 결정을 내렸고요. 이 조엘 올페일 판사는 샌디에고 카운티 보건국도 캘리포니아 행정명령을 근거로 단속할 수 없다. 그런 내용까지도 판결에 포함시켰습니다. 네, 지금 코로나19 확산이 굉장히 심각한데요. 네. 그런데 이렇게 샌디에고 법원에서 캘리포니아 행정명령 효력을 정지시키는 결정을 내린 이유는 어디 있는 거예요? 네, 그 이유가 참 궁금한데요. 네. 어찌됐건 코로나19 확산되고 있는 건 사실이니까. 그러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이렇게까지 캘리포니아 행정명령을 사실상 이제 무효화시키는 결정을 내렸는데 그 이유는 이번에 소송을 제기한 스트릿클럽, 샌디에고의 스트릿클럽 두 곳이 지금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이 카운티 법원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동안 이 클럽들이 제대로 방역 수칙을 지켜가면서 준수하면서 영업을 해왔다. 이렇게 판결문에서 얘기했어요. 그래서 조엘 올페일 샌디에고 법원 판사는 캘리포니아 행정명령 가처분 신용 인용 판결문에서 원고인 스트릿 클럽들이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철저히 잘 지켜왔고 이들 업소들이 그동안 방역 수칙을 잘 지켜왔고 그 업소에서 코로나19 감염자가 나온 그런 케이스가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업을 못하는 이런 조치를 당하는 대상이 될 이유가 없다. 이렇게 판결했습니다. 지금 코로나19 확산세가 계속 강력하게 이어지고 있지만 이 소송을 제기한 스트릿 클럽들이 그런 확산을 일으키는 원인이라고 볼 수가 없는데 영업정지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 이렇게 조엘 올페일 판사는 아주 명확하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공판에서 지금 캘리포니아주의 검찰차장이 또 나와서 얘기했죠. 네. 현재 병원 중환자 숫자 증가가 매우 심각하다라고 지적하면서 영업 금지의 필요성을 역설했다는 소식인데요. 그렇죠. 어제 이제 이런 그 샌디에고 법원의 결정 이제 판사가 이제 결정을 내렸는데 그 공판 과정에서 캘리포니아주를 대리해서 패트리 주 검찰차장, 그러니까 이 하비에 베세라 검찰총장 바로 밑에 있는 이 2인자죠. 주 검찰의 2인자 패트리 주 검찰차장이 직접 변론에 나섰습니다. 이 패트리 검찰차장은 코로나19 확산의 위험성 때문에 영업 금지를 명령한 것이지 수정헌법 1조를 위반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했는데 그 이번 소송이 수정헌법 1조 위반이라는 그런 내용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주장을 했는데 수정헌법 1조는 뭐 다들 아시겠지만 종교의 자유,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 집회의 자유, 청원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률을 제정할 수 없다는 그런 입법의 한계를 규정한 것이 수정헌법 1조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종류의 자유를 인정한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 자유국가라는 것, 미국의 자유를 상징하는 조항이 바로 수정헌법 1조입니다. 그래서 캘리포니아 행정명령이 바로 이 수정헌법 1조를 위반했다. 이제 그런 소송이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패트리 주 검찰차장은 최근에 코로나19가 급확산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내에서 라이브 퍼포먼스, 스트릿 클럽이니까 실내에서 라이브 퍼포먼스를 하게 되면 사람들이 가까이 모여가지고 그것을 이제 구경하고 감상하는 이제 상황이 될 텐데 그럴 경우에는 그런 것이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한다. 그렇기 때문에 영업을 금지하는 그런 조치를 내린 것이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원고 측 스트릿 클럽을 대리한 그 법률 대리인들은 입법부인 주의회가 그런 법을 만들어도 이 문제가 될 수 있는데 더구나 행정부인 캘리포니아 주가 행정명령으로 이 정도의 자유를 제한하는 그런 명령을 내리는 건 지나치게 과도한 내용을 담았다. 이런 좀 반박이 나왔고요. 그러면서 그런 반박이 나왔지만 어찌됐건 그 주 검찰에서는 이건 필요한 조치다는 얘기였고요. 그리고 지금 그 샌디에고가 속한 곳이 이거 LA와 마찬가지로 서든 캘리포니아 리전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5대 광역권 중에 이 서든 캘리포니아 권역의 중환자실 여유분이 요즘 뭐 엄청나게 내려가서 지금 0.5%밖에 여유가 없다. 그러니까 사실상 중환자실 여유가 0%다. 이렇게 그 캘리포니아 주 검찰이 강조했고요. 그런 상황에서는 불가피한 조치였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같은 캘리포니아주 검찰차장의 행정명령에 문제가 없다는 주장에 대해서 스트릿 클럽들을 대리한 법률 대리인 제이슨 세쿠조 변호사는 비즈니스에 대한 차별이다 이렇게 반박했습니다. 그러니까 캘리포니아 행정명령이 야외 예배와 시위 같은 종교적 행위, 정치적 행위에 대해서는 허용하면서 비즈니스 영업활동 경제적 행위에 대해서만 지금 제한을 가하고 있다 이렇게 지적했어요. 왜 도대체 경제는 제재를 해도 된다고 생각하고 종교와 정치는 제재를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느냐? 그 근거가 뭐냐? 경제는 마음대로 그렇게 행정부가 마음대로 그렇게 언제든지 원하면 제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이게 그 변호사가 강력히 반발한 내용이었고요. 이 제이슨 세쿠조 변호사는 사람들이 종교를 위해서는 모여도 되고 정치적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는 모여도 되는데 리테일샵에서 쇼핑하는 것도 20% 제한은 있지만 가능하죠 지금 행정명령상으로. 네, 그렇죠. 근데 유독 이렇게 스트릿 클럽 같은 경우에 영업을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이건 어덜트 엔터테인먼트에 대한 차별이다. 이 성인 산업에 대한 차별이다 이렇게 주장했고 어찌됐든 그런 주장이 어제 법원에서 받아들여졌습니다. 네, 캘리포니아 행정명령을 둘러싸고 양측의 공방이 굉장히 뜨거운데 결국은 뭐 이에 대해서 판사는 비즈니스 쪽의 주장에 손을 들어준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이 조야 룰페일 샌디에고 카운티 법원 판사는 캘리포니아주가 행정명령으로 경제활동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 강조했습니다. 그러니까 스트릿 클럽 같은 어덜트 엔터테인먼트 영업이나 또는 뭐 식당 영업 등에 대해서 코로나19 확산을 이유로 제재를 가해서는 안 된다고 명확하게 얘기했고요. 왜냐하면 이런 스몰 비즈니스들이 각자 방역 수칙을 지켜가면서 영업하고 있는데 캘리포니아 행정명령이 그 이상의 코로나19 확산을 막을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보지 않는다고 지적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런 뭐 스트릿 클럽도 그렇고 식당도 그렇고 거의 대부분의 스몰 비즈니스가 마스크 쓰고 영업하고 있고 사회적 거리 두기 하면서 영업하고 있고 손 씻기 수시로 하면서 영업하고 있는데 캘리포니아 행정명령이라는 것도 결과적으로는 그런 거잖아요. 사회적 거리 유지하고 네. 모이지 말고 마스크 꼭 쓰고 뭐 이런 건데 똑같은 거란 얘기죠. 캘리포니아 행정명령이 요구하는 걸 다 지키면서 지금 스몰 비즈니스들이 영업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굳이 스몰 비즈니스를 아예 영업을 못하게 틀어막으면서 할 만한 그럴 만한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스몰 비즈니스가 그걸 안 지키는 게 아닌데 따라서 이 어제 나온 명령은 상당한 좀 의미가 있는 판결이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게빈 뉴섬 주지사가 이 부분도 아주 강렬한 부분이었는데 판결문에서 게빈 뉴섬 주지사가 이번 행정명령 시행의 기준으로 제시한 5대 광역권의 그 중환자 여유 비율 15%와 관련해서도 그것이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 없다. 이렇게 일축했습니다. 판사가. 중환자 여유 비율이 설사 1% 미만으로 내려간다고 해도 그것 때문에 비즈니스가 영업을 못할 이유가 없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비즈니스는 중환자실 여유가 뭐 15%건 1%건 그것과는 상관없이 영업할 수 있다. 왜냐하면 중환자실에 환자가 많이 나오는 거하고 비즈니스가 영업하는 거는 무슨 상관이냐. 판사 입장에서 전혀 그건 인과관계가 없다는 거죠. 중환자실에 환자가 많은 게 비즈니스가 그냥 자기 비즈니스 하는 거랑 무슨 상관이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유가 될 수 없다. 이런 판결이 나왔습니다. 근데 지금 뭐 주 행정명령에 대해서 여러 군데서 지금 네. 소송을 제기했지 네. 않습니까? 네, 그렇죠. 예, 앞으로 판결도 이거를 좀 어느 정도 참고할 수밖에 없겠네요. 그렇죠. 지금 뭐 LA 그 캘리포니아 요식업협회가 LA 카운티 그렇죠. 보건구 행정명령 상대로 해서 낸 소송에서도 LA 카운티 판사가 결론을 내렸잖아요. 네. 그것과 거의 유사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캘리포니아 행정명령이 이걸 좀 설명해 드리면 비즈니스 영업을 아예 폐쇄하거나 극도로 제한하는 그런 내용을 담은 행정명령을 내리는 건 수정헌법 1조 위반이라는 걸 이제 인정한 판결입니다. 그러니까 이대로라면 그러니까 이번에 샌디에고에서 이 판결이 나왔지만 LA를 비롯한 다른 지역에서도 소송이 제기된다면
캘리포니아주가 패소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말씀드린 대로 캘리포니아 요식업협회가 LA에서도 소송에서 이긴 것과 마찬가지 맥락입니다. 이 LA 카운티 법원과 샌디에고 카운티 법원 판결의 공통점은 비즈니스의 영업 활동과 코로나19 확산은 무관하다는 겁니다. 최근에 코로나19 확산으로 비즈니스 영업을 못하게 되면서 캘리포니아주나 LA 카운티 등 이 행정기관들의 조치가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인과관계를 반드시 입증하라는 얘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특정한 비즈니스 영업 장소에서 코로나 환자가 나오고 거기서 무슨 감염이 나왔다. 한 명이 됐건 또는 집단 감염이 됐건 그러면 그런 곳에는 환자가 나왔으니까 조사가 들어가고 여기서는 방역 수칙을 제대로 안 지켰구나. 그러면 그런 데서는 확산된 것이 입증이 되니까 그런 것만 선별해서 뭐 셧다운을 시킨다거나 사실 그런 게 맞는 거죠. 제대로 된 거죠. 정상적으로 잘 영업하고 있고 모든 방역 수칙을 잘 지키고 있는데 일방적으로 그냥 영업하지 말고 문 닫아라. 이런 명령은 법적으로 인정될 수가 없는 거고요. 그런 업소들 중에 일부 업소가 방역 수칙을 잘 안 지켜서 그런 환자가 나왔을 경우에는 선별적으로 그런 곳만 집어가지고 영업을 못하게 제재를 하거나 할 수 있고 그런 경우에는 아마 합법적이라고 인정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따라서 이번의 판결은 굉장히 의미가 있다. 어떻게 행정명령을 내려야 되는지를 이 판결을 통해서 우리가 좀 알 수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있고요. 따라서 어제 나온 이 판결을 본다면 지금의 캘리포니아 행정명령은 사실상 죽은 행정명령이다. 그렇게 봐도 뭐 크게 틀린 말은 아닐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스몰 비즈니스를 영업을 막는 이런 조치를 내려서는 안 된다는 거고요. 제대로 된 코로나19 대책을 내놔야 된다. 이게 사법부의 요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최근에 샌 버나디노 카운티도 캘리포니아 행정명령 무효 소송 제기했잖아요. 네, 오늘 뭐 2부 시간에 박현경 기자도 이제 보도를 해드렸는데 샌 버나디노 카운티도 이번 주 일요일 날, 월요일 날 그 게빈 뉴섬 주지사 행정명령 그 무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리저널 스테이 홈 오더를 무효화시켜달라는 그런 소송을 제기했고 이건 지금 이제 막 시작됐기 때문에 아직 판결이 나오진 않았습니다만 이 소송과 관련해서 중요한 것은 그 야외 예배와 시위를 제외한 모든 게더링을 금지한 것 그리고 많은 비즈니스를 넌 에센셜이라고 규정하면서 영업을 못하게 폐쇄시킨 것 그리고 식당에서 식사를 할 수 없도록 금지시킨 것 비즈니스 영업을 수용 인원 20%로 엄격히 제한한 것 이걸 전부 다 거론하면서 이게 전부 다 주지사 권한 남용이다 이렇게 샌버나디노 카운티는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게빈 뉴섬 주지사의 이러한 그 권한 남용이 결국은 지역 스몰 비즈니스에 심각한 경제적 타격을 준 것은 물론이고 오히려 캘리포니아의 코로나19가 더 확산되도록 만들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행정명령이 나오니까 뭐 교회도 못 가고 뭐 미용실도 못 가고 뭐 식당도 못 가고 갈 만한 데가 없잖아요 지금. 뭐 밖에서 사람 만나는 것도 굉장히 제한이 가해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인도 실내로 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차라리 그냥 야외 식당에서 같이 밥을 먹고 헤어지면 되는데 그걸 못하게 하니까 사람들이 테이크아웃 해가지고 어딘가에서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차 안에서 먹든 집에 가서 먹든 실내에서 먹고 그럼 오히려 더 바이러스가 전파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입니다. 개인 집에까지 또 어떤 건물 안에까지 경찰이나 무슨 단속기관이 쫓아 들어가서 일일이 다 감시할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같은 행정명령이 오히려 지금 더 이 캘리포니아 지역에 LA 지역의 코로나19 확산세를 더 심각하게 만들고 있다. 이런 지적을 하면서 소송을 제기했는데 이것도 좀 생각해볼 굉장히 좀 그 여지가 있는 그런 지적인 것 같습니다. 특히 샌버나디노 카운티 내용을 보면은 좀 주지사가 이렇게 과도한 행정명령을 발령할 권한이 없다. 이거를 그렇죠. 강조하고 있는 거죠. 이번 샌버나디노 카운티 소송에서는 그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네. 주지사가 행정명령을 발령하는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캘리포니아 비상사태법입니다. 캘리포니아 이머전시 서비스 액트에 근거한 것인데 샌버나디노 카운티는 이번에 그 자체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했어요. 그러니까 주지사가 지금 9개월 이상 행정명령을 계속 지금 발령하고 있는데 업앤다운은 있지만 중간에 좀 풀어주고 이런 건 있지만 어찌됐건 9개월째 계속 지금 행정명령을 발령하고 있는데 이거는 캘리포니아의 그 이머전시 서비스 액트의 한계를 넘어서는 권한 남용이다 이런 얘기고요. 그리고 만약에 법원이
이 명령에 대해서 검토한 결과 캘리포니아 비상사태법이 인정하는 한계를 넘지 않고 주지사가 행정명령을 내렸다고 판단이 된다면 그러면 캘리포니아 비상사태법 자체를 없애달라. 이런 이제 청원 요구를 한 겁니다. 그렇다면 캘리포니아 비상사태법이 말도 안 되는 대권을 비상대권을 주지사에게 준 거기 때문에 이런 식의 비상대권은 있어서는 안 된다. 이제 이런 지적이고요. 그래서 이 주지사가 너무나 이 무소불위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이런 식의 행정명령을 할 수 없도록 반드시 좀 이번에 그 소송을 재판을 통해 가지고 들여다봐서 올바른 판결을 내려달라. 이런 소송을 제기했는데 이 지금 뭐 샌디에고에서 어제 의미 있는 판결이 나왔고요. 샌버나디노 카운티도 이번 그 리저널 스테이 홈 오더가 지금 크리스마스가 지나고 28일까지 일단 3주잖아요. 그리고 나서 리뉴가 되든지 익스파이어가 되든지 할 텐데 최소한 그 전에 내달라 이거죠. 28일이 넘어가기 전까지는 결론을 내달라. 왜냐하면 이런 식으로 해서 3주가 더 가게 되면 이건 견딜 수 없다. 모두가 지금 공멸하는 거다. 그래서 최대한 빨리 지금 결과를 내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이렇게 되는 거 보면 거의 지금 캘리포니아 행정명령도 좀 한계에 다다르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상황에서 행정명령 계속 간다고 한들 누가 지키겠습니까? 좀 주변에 보면 행정명령 안 지키는 데가 굉장히 좀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이걸 뭐 누구 탓을 하겠습니까? 지킬 수 없는 행정명령을 내리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영석 국장이었습니다.